2박 3일이라는 것이 이제 무척 빨라서 시작하는가 싶으면은 이제 오늘 점심만 딱 지나면은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또 막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전 중에는 이 출애굽 강의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좀 다뤄지는데 하여튼 가급적 좀 다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청년대학부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개인적 성장에 필요한 것, 또 관계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역적 성장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열 몇 가지 요소인데 이것을 20명 공동체가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의 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들 많이 보나요? 여러분들의 혹시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뭐 한두 가정, 두세 가정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뭐 가정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조그만 장소 같은 거 얻어서 하다가 점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상가 뭐 몇 평을 또 임대하거나 뭐 사거나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몇 번 옮기다가 이른바 이제 괜찮은 그 건물들로 또 가기도 하지만 또 가다 보면은 그게 뭐 원하는 만큼 또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방향은 있어도 현실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 하나 졌지만 또 옆에 뭐 집 사기도 하고 또 옆에 뭐 구하기도 하고 해서 교육과는 또 얼루 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참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 넓은 땅이 있고 그만한 재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건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또 이른바 사업이 잘 되는 그 음식점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데는 굉장히 드뭅니다. 조금씩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청사진을 목표되는 청사진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기도 하지만 조잡한 것을 덜 이렇게 좀 하고 조금은 더 이 완숙한 길을 알고 가는 형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옆에 막 만들어가는 그거 보면 다 조금만 선견지명이 있었으면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한 2, 3년만 내다볼 수 있었어 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아쉬움을 가질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좀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청사진 같은 거고 이걸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50명에서 한 80명, 100명 그 공동체면 이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체로 갈 때도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물론 요거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열 몇 가지 요소를 갖다가 동시에 다 역점을 두면서 추구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제 친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이 친구는 뭐 밤새면서 책을 보는데 모든 책에 모든 페이지에 줄이 다 거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성적은 시험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또 대학도 이제 떨어져서 재수해야 됐고 그런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열심은 있으나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는 거지. 예?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데 열심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 핵심적인 20%에서 80%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20%를 딱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서 그거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는 좀 사소한 것들은 그냥 훑어만 봐도 되는데 이 친구는 100%를 다 잘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외워. 근데 문제가 다 골고루 이렇게 나오질 않거든. 항상 핵심적인 걸 20%를 적용하는 거를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해가지고 그게 한 80%를 찾아. 그러니까 그거를 빠삭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파레토의 법칙인데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이고 조직의 법칙이고 사회의 법칙이고 교회의 법칙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사역하는 게 왜 그래? 왜 제자 훈련을 해요? 파레토의 법칙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서 사실 여러분 리더들 곱하기 대개 5 하면은 그 공동체 숫자가 나와요. 대개 이 소그룹 사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대개는 그러니까 이 리더들 20%에 해당되는 리더들이 생산성이 많은 거예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20%의 사람들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와도 이건 느낀다고요. 100명이 1000만 원을 모은다? 10만 원씩 다 내나? 안 그래요. 그 중에 20명이 800만 원을 모아요, 20명이. 그리고 나머지 80명이 2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지만,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강조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초에 해당되는 거. 기초 중에 기초인 매일 큐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큐티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상층부에서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되는 거 합심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단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 이상씩 기도하는 기도의 바다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내고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해나가는 이 일이 기초가 되고 특히 또 이 큐티 같은 것들이 기초가 되고 이 말씀과 기도 역시 그리고 사역적 성장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수련회예요. 딴 거 이 너저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수련회 같은 것을 여름과 겨울에 잘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학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수련회를 하고자 한다. 언제 한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뭐 강사문제, 장소문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언제는 광고가 들어가고 언제는 사람들 동원하기 위한 계획표를 짜야 되고 그걸 위한 기도회를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 상층부 또 이 윗부분 지붕 또 거기에 지하에서도 기초 이 두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70-80%의 역량을 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딴 것들은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다 하는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위탁 교육 또 이 교육자님의 성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청년대학부 소그룹 사역을 위한 삼각형 및 육판거리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우선, 우리가 보통 청년대학부에서 커리라고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그 커리의 이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 보통 커리 하면 제자훈련 커리, 이 리더 훈련 커리, 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청년대학부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삼각형 커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훈련이나 리더훈련 커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소그룹 커리예요. 소그룹 사역의 커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소그룹 사역, 요즘엔 점점 뭐 셀처칭이 가정교회 나오면서 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소그룹 사역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훈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양육 정도,
그리고 또는 말씀 속에서의 교제, 그래서 어떤 인적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이 바디 라이프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2, 3주, 3, 4주 안에 의미 있는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일단 소그룹이고 또는 또래 모임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한 커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소그룹 커리를 갖다 너무 복잡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삼각형, 기본적으로 삼각형 정도. 그러니까 세가족반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의 세가족반 커리. 사실 엄밀하게 이 불신자들 같으면은 4주에서 6주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마음이 다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3분 안에 사형리를 가지고도 길가에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오늘날 특히 많은 불신자 이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4주에서 6주 어느 정도 4주에서 6주 정도의 세가족반 하는 경우는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미 교회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한동안은 교회 안에서는 청년대학부에 전도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들, 말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의 크리스찬이나 실질적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온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제적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사실 복음을 제대로 또 전하고 불신자들이 와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 번 온다고 해서 계속 오질 않아요. 한 번 왔다가 두세 주 또 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4, 6주 안에 다 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족반을 하는 건 4주에서 6주 정도 됩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면은 복음을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미 믿었던 사람도 새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대학생 시기 때에는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복음은 다시 들어봐야도 필요한 그러니 끊임없이 들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세가족반을 새롭게 거치게 하는 게 좋다. 4주에서 한 6주 정도. 제가 이것만 잘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30%에서 한 50% 정도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 양육반. 그러니까 세가족반을 거친 사람들이 한 6주에서 한 12주, 15주 정도의 기초 양육반을 또 거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보통 본문반 해서 소그룹에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그룹 큐티 쉐어링을 하거나 그룹 서먼 쉐어링, GSS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본문을 놓고 다루는 그런 소그룹 사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컬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아직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모든 공동체의 세가족반 교제를 정해가 다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4주에서 6주 동안.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은 중간에 출석률이 30%도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세가족반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세가족반 하나 또 만들고 다 졸업한 사람 기초성장만 또 다 같이 하고. 그래서 기초성장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기초성장만도 30%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이 사람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반. 이쪽에 저글링, 공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던지는 과정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갖고 하다가 그다음에 2개 던지고 그다음에 2개 돌리다가 또 하나 던지고 해서 3개를 갖다 계속 돌릴 거예요. 그렇죠? 이 저글링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과정이 한 20주에서 30주, 25주 정도면은 이 세가족반, 기초성장반, 그다음에 이 본문반 요 삼각형 커리를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가족반이나 기초양육반에 대한 교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필요가 안 느껴질 정도예요. 특별히 이번에 하정환 목사님이 그 만드신 세가족반 교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은 좀 제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문반과 관련해서는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큐티징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비교적 그 문제는 많이 쉽게 극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재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인 삼각형인데 이게 이제 잘 안 돌아가는 이것을 하다 보면은 새가족반을 거쳤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1대1로 뽑아야죠. 그래서 1대1 사역이 누군가가 부장 집사님이라든가 또는 어느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리더 모임에 나오지는 못해가지고 이런 소그룹 리더는 어렵지만 1대1 리더 정도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1대1로 요 사람을 좀 네가 요 소그룹 시간에 좀 해달라 해가지고 복음을 좀 하면서 관계 계속 맺어가면서 하고 믿게 되면은 뭐 여기 기초 양육반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붙잡고 더 기초 양육을 한 다음에 직접 본문반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 유판 형태가 되는데 또 본문반은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텀, 두 텀 하다 보면 조금은 지겨워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의 새로운 필요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슈반 해서 한 달 정도 너무 한 달 이상을 이슈반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교재가 아니면은 조금 약간 헤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로 뭐 특별히 젊은이들의 늘 제가 얘기하는 건 3대 이 이슈들이 있죠. 젊은이들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건드리면은 다 젊은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저는 이제 JMS라고 그래. 정명석. 이게 아니고 J 잡, 직업, 진로,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 소명, 부르심, 되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젊은 시기가 이거를 찾는 시기거든.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M, me, 나에 대한 것,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군가, 예? 또 셀프 이미 자아상,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경영,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오늘 그 파이팅 파브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그 셀프 리더십, 예? 앱에 대한 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이 일종의 젊은이들의 시기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필요로 해요. 예?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제가 뭐 개그 콘서트 흉내내고 이런 건 전 자신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하고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지만 60대고 70대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어요.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젊은이들 필요를 알거든. 그 필요를 건드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질문 던져보고 약간 힌트 주고 그러면은 젊은이들하고 대화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요게 이제 JMS야. 그래서 이 me,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sexuality, 성, 남성성,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성교제, 결혼, 가정, 이런 게 다, 또는 싱글리스, 혼자 사는 삶, 예? 이 화려한 싱글, 요즘에 워낙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굳이 결혼해야 되느냐? 화려한 싱글도 좋다. 해가지고 화려한 싱글도 꽤 나오고는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많은 화려한 싱글들을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화려하지 않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화려해. 그때의 화는 뭐냐? 이 재화의 화. 그 다음에 이 려는 염려의 려. 해가지고 어떤 화를 내고, 분노하고, 히스테리 되고, 그리고 이 염려에 빠져 있는 화려한 싱글은 많아. 그러나 아주 뷰티풀한, 그러한, 이 싱글들 간혹 있긴 있는데, 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싱글 라이프를 잘 살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특히 어떻게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섹슈얼리티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에요. 자, 이런 주제들을, 한 텀이나 두 텀 정도의 본문반 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 한번 다뤄본다든가. 예를 들면, 그럼 굉장히 도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 커리면서 또는 이 변형된, 적용된 유판 커리를 잘 활용하시면은,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시면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공동체 세우기에 4대 인적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물고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꼬리는 비핵심 회원, 프린지 멤버, 비핵심 회원. 아직 이 공동체에 관심은 있으나 내가 이 공동체에다가 내가 이 마음을 더 줄 거냐, 충성도를 가질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몸통에 다루는 게 뭐였어요? 핵심 회원. 그리고 그 핵심 회원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나와야 돼요. 리더가. 그래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리더. 그런데 공동체 세우기 4대인적 요소는 그 세 가지에다가 리더십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하고 커지다 보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은 소그룹 리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리더장이라든가 또는 간사라든가 준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준사역자. 목회자 말고 준교육자가 나와야 돼요. 평신도 지도자 이른바. 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는 이 야구장표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1루에 해당되는 것은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그 다음에 2루에 해당되는 것은 코어 멤버십이에요. 그 다음에 3루에 해당되는 것은 그 중에서 리더십이 나와야 돼요. 일종의 10부장격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50부장이나 100부장 정도의 코치가 나와야 돼요. 코치들이 또는 주은 사역자들이 요 4단계 정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들에 있어서는 이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이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멤버십들을 이 멤버로 이 꼬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온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 정말 멤버십을 갖게 할 거냐? 그런 것이 일종의 100번대 교육. 그 다음에 이 그러한 member들을 코어 멤버가 되어 200번대 교육. 그 다음에 코어 멤버들을 갖다가 리더가 되게 하는 거 300번대. 그 다음에 리더들 가운데서 이제 준 사역자가 나오게 하는, 코치가 나오게 하는 한 400번대. 이런 식의 그 개념들이 일단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워낙 많아요. 워낙 여기저기서만 잘 짝있기를 하되 철학을 가지고 짝있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공동체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또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작업자적 사역이라는 것을 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인적 사요소, 이 야구장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핵심은, 그 핵심적인 20%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를 개인과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는 은혜의 자급자족의 이 사역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선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는 건 매일 큐티죠.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매일 골반 기도죠. 또한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매주 GBS나 GQS나 또는 GSS죠. 또한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매주 합심 기도회죠. 이 네 가지가 매주 단위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동기유발해주고, 또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상담하면서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공동체에서 어루져 나타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근데 제가 섬겼던 한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10, 20, 10 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10, 20, 10 하면 웬만큼 다 알아요. 뭐냐? 하루에 10분, 아침에 일어나 10분 기도, 골반 기도, 그 다음에 20분 큐티나 통독, 그 다음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골반 기도 한 20분, 10분, 10분 해가지고 10, 20, 10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자꾸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볼 때 뭘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할지,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대학부를 20, 30명 맡았어요. 그러면 제가 뭘 여기서 가장 강조할 것 같아요? 네? 네, 다 다른데 누가 합심기도 하는데 저는 합심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물론 합심기도에 모든 사람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 처음에는 2, 3명밖에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합심기도 하는 그런 쪽을 강조해요. 그리고 가능한 합심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제가 막 그럴 거예요. 일단 믿는 사람들은 예?
심지어 초신자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 큐티도 어느 정도 우리 큐티 체조 이런 거 했지만 조금 혼자서 하려면 처음에 힘들어요. 골반기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 하기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룹 5 스터디 리더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무지의 교환이에요.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매주 합심 기도회 이거는 되게 한 3-4명 모이면 그 중에 그래도 기도회를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기도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면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막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껴. 그러면 내 안에 이 성령의 어떤 불씨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말씀도 보고 싶어져. 그럼 큐티 하는 것들도 그래서 좀 더 가능해져.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골반 기도가 가능해져요. 골반 기도가. 그리고 이 그룹 박스타이드도 더 다이내믹을 줘요. 그래서 저는 실천적으로는 오히려 합심 기도회를 좀 더 강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반, 90분 이상 기도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 함께. 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잘 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큐티신을 보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에 그 기도 제목들이 나가요. 그 기도 게시판들이 나, 이웃, 우리 교회, 지역사회,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세계, 발전적으로. 그것도 이 나라와 민족도 특별히 이 성수한국을 위한 기도,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선교한국을 위한 기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전략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소개돼요. 기도 제목을 잘 뽑는 것도 이거 요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 여러분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툭툭 던져주는 것이 꼭 이 타오르는 화로에다가 불이 꺼졌을 때 이 연료 공급해 주는 거 비슷하다는 건 느끼세요? 기도 제목 던져지면 막 기도하다가 또 사그러지면 또 하나 던져지면 쫙 타오르고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걸 아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잘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합심 기도회를 그러면서 또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의 문제, 내 문제 이런 걸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은혜의 작업제 사용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요령은 뭐냐? 제2상한적인 삶 및 이 공동체를 제2상한적인 공동체. 아마 이 박스를 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카비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딱 떠오르고 그렇죠? 위에 보면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아래로 보면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1, 2, 3, 4 다 나오죠. 사상하는 뭐예요? 사상하는 여기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요 사상안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죠. 나 바빠서 큐티 못해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럼 시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 사상안적인 게 많아요. 사상안적인 게. 되게 인터넷, 게임, TV, TQT가 뭔지 아세요? TV 앞에서 큐티하는 거. TV 앞에서 조용한 시간 하는 거. RQT가 뭔지 아세요? Real Quiet Time. 뭔지 아세요? 뭐냐?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저는 하나님 먼저 기도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해. 정말 조용한 시간이야. 리얼해. 코까지 골아. 예, RQT. 예. 그래서 제가 아까 12, 10 해가지고 아침에 기도 10분을 했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안 해요. 맨날 자고 있거든, 내가. 그냥 샤워실에 가든지 커피 한 잔 마시든지 하지, 그렇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잘 분석해 보세요. TQT, TV 앞에서, IQT, 인터넷 앞에서, 조용한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 생산적인 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오상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너무 많지. 오상안이 뭔지 아세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죄까지 있어. 요거는 오상안. 그래서 사상안은 일단 무조건 잘라버려야 되고 삼상안은 요거는 일종의 속임수의 상안이에요. 속임수의 상안. 예? 내가 뭘
내가 이 큐티 좀 해야지. 제가 집에서 딱 마음 먹고, 이제 이 핸드폰도 다 꺼놓고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띵똥, 띵똥 하고 막 벨이 울려요. 안 나가, 일단은. 내가 큐티 해야지. 근데 계속 울려. 이거 무슨 혹시 불이 났나? 긴급하다는 느낌이 받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책 보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막 계속 받았어. 그럼 무슨 광고. 하여튼,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긴급한 듯한데 중요하지 않아. 이건 속질 말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또는 say no, 아니요라는 말 잘해야 돼. 네? 중요한 건 이상 아닙니다. 긴급성은 없는데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좋은 책 읽는 거. 좋은 책 안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긴급하게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또는 운동하는 거, 자기 체력 단련하는 거. 또 식사 제때 하는 거. 또는 정해진 예배 잘 드리는 거. 또는 큐티 하는 거. 전형적인 이상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공동체들도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상한적인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공동체 잘 돼요. 근데 일상한적인 공동체가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뺑뺑 돌아가. 일상한적인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예? 조직의 쓴맛을 보죠. 긴급하고 중요한데 안 해. 그럼 조직의 쓴맛 봐요. 쫓겨나거나 어떻게 왕따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도 보면 계속 이벤트 만들어가. 막 긴급하게 막 돌아가. 막 자기는 황폐해지면서도 돌리거든. 안 할 수가 없거든. 내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야단맞는 게 두렵고 이러니까 하긴 하는데 지나고 나면 막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적인 공동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삼상한도 많고 심지어 사상한적인 공동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도 이상한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도 이상한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형리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딱딱 자리를 잡아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잃지 않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의 성장 로드맵 확정짓기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이 월드 크리스찬 복음을 들고 가방을 들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짓밟으며 다니는 세계 무대를 밟는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어저께 말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우리 다 목표예요. 복음을 들고 세계 무대를 뛰는 사람들. 꼭 제가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교수가 돼서 세계 학회에 참여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민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선교 한국,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5가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힌트만 드립니다. 우선은 젊은이 중심의 주일 대예배를 통한 부흥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걸 낸 걸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잠재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 교회에 청년들인데 아직 청년부 안 온 사람들. 우리 보통 unchurched believers, 교회화되지 않은 청년들, 그러니까 공동체화되지 않은 청년들. 교회는 나오나 예배는 참석하는데 공동체의 멤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젊은이 중심의 주일 대예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쁨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얻어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죠. 청년대학부가 어디가 부흥했다 하면은 대개는 청년대학부 예배 활성화를 통한 부흥의 길이에요. 여기에는 대개는 좋은 찬양팀이 있기도 하고 강력한 설교자가 있어요. 좋은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대학부 예배 활성화를 통한 부흥의 길이 있고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동적인 청년대학부 예배, 그 위에 있는 거 플러스 강력한 이벤트를 통한 부흥의 길.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 전병 목사님의 이 삼일교회라든가 신반법교회라든가 이런 데들이 아주 감동적인 예배가 있고, 강력한 이벤트들이 아주 뜨문뜨문, 있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 다 몰고 가가지고 쫙 선교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거의 전세 낸다시피 해가지고 대만 가고 중국 가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서 이게 다 기도와 어떤 이 하나의 좀 이 액션, 뭔가 실천거리를 자꾸 주는 거죠. 이 야성이 길러지죠. 그래서, 이제, 예,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나온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꼭 뭐 젊은이 중심의 주일 대예배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한다면, 느슨한 소그룹 사역과 LTC를 통한 부흥의 길. 근데, 요거는 앞에 있는 것들이 돼서, 이것도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조금, 뭐 예를 들면, 교육자님에게 및 초보 설교자일 수도 있고, 설교 은사가, 좀 그냥 평균 정도고, 그래서 뭐 무난하긴 하지만, 그게 뭐 강한 흡인력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느슨한 소그룹 사역과 LTC, 이걸 잘 하면, 또 청년대학부가 부흥이 돼요. 제가 여기서 느슨하다는 얘기는, FM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훈련받은 리더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룹5 스타즈를 아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그게 아니면 저는 느슨한 소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대부분의 경우는 느슨한 소그룹이 적합해요. 적합해요. 그래서 느슨한 소그룹 사역. 예를 들면 뭐 GQS 같은 걸 한다든가 GSS를 한다든가 또는 좀 가벼운 GBS를 한다든가 하는 가운데 또 리더가 잘 준비되진 않았지만 일단 리더 모임에서 그래도 좀 잘 준비시키는 가운데 한다든가 해가지고 소그룹 사역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고, LTC라고 한다면 뭐 1년에 한 30주 내지 40주 정도의 한 명의 트레이너, 교육자가 소수의 5명에서 한 10명 안팎의 사람들과 1년 동안 씨름해가지고 리더 하나 배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형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지가 않아요. 여건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10주나 처음에 한 8주나 이런 식으로 짧은 쇼텀의 LTC 같은 걸 해가지고 배출하고 리더가 되게 하고 리더 모임에서 또 약간 더 보충 교육하고 또 준비시키고 하는 가운데 리더로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LTC를 1기, 2기 해가 조금 더 이제 그 다음에 더 길게 하기도 하고 더 충분하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훈련의 토양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느슨한 소그룹 사역과 LTC. 그러면 LTC에 대한 커리를 어떻게 짜야 될 건가? LTC를 어떻게 개설해서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죠.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소그룹 제자훈련을 통한 부흥의 길. 그래서 제가 말한 제자훈련이라고 할 땐 그래서 좀 FM으로 하는 한 명의 교육자가 아주 인텐시브하게 밀착된 소수의 사람들과 밀착된 관계를 갖고 인격을 서로 주고받으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서가도록 하고 기능적으로는 나중에 탁월한 소그룹의 리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기간적으로는 1년에 한 30주에서 40주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또 리더가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한 부흥의 길이 있는데 제가 이 5가지 가운데에서 강추 로드맵은 뭐냐? 그것은 5가지 로드맵 처음 3가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고 4번째가 그러니까 느슨한 소그룹 사역과 LTC 같은 걸 잘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청년대학부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대학부 대부분이 요 길을 잘 만들어가면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가다가 나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 5번째로 가보면은 아주 더 좋은 그런 토양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